저한테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또 내주셨으니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규준입니다. 지금 긍정힘에서 일하고 있고요. 본 직업은 자영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안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이사도 맡고 있고 가로세로 연구소 공식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미 누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하이버 엔터테인먼트와 제약회 엔터테인먼트의 안무 디렉터의 황진수입니다. 소희 누나랑 준이 형은 준이 형만 소개해 주셔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긍정의 힘 단원 팀장 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성양민이고요. 현재 안산에서 유소년 야구단이라는 팀을 야구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수입니다. 단장님 친구고요. 고잔동 중앙동에서 365 아울렛 의류 사업하고 있습니다. 상목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중기입니다. 저희 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잘 네, 안녕하세요. 처음들 뵙겠습니다. 저는 긍정의 힘 교감을 맡고 있는 정금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영입니다. 긍정의 힘 국장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24살 김요한입니다.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현재 중앙동 옷가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힘 단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승민 후보님의 간담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긍정힘 단장 정창옥입니다. 교장 정우혁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군포에서 저도 이제 야구단 감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저 워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부정의 시대에 긍정의 힘은 희망의 새싹과 같은 그런 어떤 겨자씨와 같은 그런 이 시대의 삶을 이끌어 나갈 종작 씨앗의 낱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만 명의 부정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한 명의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꽃을 피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저는 부정적인 그 생각보다는 항상 부정 속에서도 긍정의 씨앗을 찾으려고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생각의 사유의 방식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 속에 위기에 짓눌리지 않고 기회의 문을 열고 기회의 창을 열어보려는 그런 어떤 긍정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도 포기란 말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이 포기라는 말은 제 일생에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나 그 포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저의 사유나 생각의 DNA가 바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의 힘에 기초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뜻하지 않게 이 긍정의 힘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마치 운명의 어떤 그 여신이 여러분과 저를 이 만남을 주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찰나의 영감을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의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 긍정의 힘을 믿는 긍정의 힘을 키우는 여러분과 제가 손을 맞잡는다면 내일의 세상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다니시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원구에서 장사를 13년 했고요. 사동에서 8년간 거주를 해봤는데요. 상록구와 단원구 모두 다 제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29년은 서울 강남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모두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나름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상록구, 특히 동남부 지역, 안산 동남부 지역으로 전환했을 때 단원구, 특히 중앙동 주변과 굉장히 갭이 큽니다. 좀 세련미도 떨어지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가 지금 GTX 하나 들어오는 거에 다 같이 열광할 정도로 정말 아무런 호재가 없는 동네이기도 해요. 오늘 청년 간담회이기도 하니까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청년이 과연 살고 싶은 상록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상록 갑구의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함축해서 던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뭘 할 건데 우리와 같은 미래 세대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봐라. 우리가 희망을 하고 여기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것인가. 지금은 사실 별로 이렇게 볼 것이 없다. 발전된 것도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이대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지 않냐. 특히 내일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삶의 희망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 도대체 당신은 여기 뭐 때문에 왔어? 뭐하러?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런 상록을 한번 이야기해봐. 좀 털어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희망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저 역시 이 상록구, 갑을, 안산, 당원, 가불병 이런 데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묘하게도 제가 출마하는 상록갑이 안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저개발 지역이고 특히 전역을 돌아다녀 보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저 50년 시작과 50년 이후에 위성으로 찍은 남북한 간의 야경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 그 일부만 불빛이 좀 보이고 전 지역이 중국 접경 지역까지 칠흑 같은 어둠의 색깔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남한은 휘황찬란한 불빛이 번쩍이는 그런 어떤 야광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극과 극의 빛과 어둠의 38선을 경계로 그야말로 빛과 어둠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곧 그 두 나라의 발전의 정도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밤도 상록하고는 가장 어둡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가장 어둡고 상권도 가장 활성화되질 않고 있고 그리고
무슨 백화점 하나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화관 하나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롯데리아 햄버거집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위에 저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큰 국내 도시 설계 건축 디자이너를 지금 만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과거의 건설회사 소위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한번 그 레볼루션을 컨스트럭션 레볼루션을 해서 일약 서울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어떤 천지개벽을 시도했었던 그 장본인을 지금 만나고 오면서 이 안산을 당신이 만일 이걸 디자인을 한다면은 디자이너로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국가적인 재정을 투자해서 어떤 타운으로 만들었을 때 이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 주변 모든 어떤 접경 도시들보다도 압도적으로 특징 있고 빼어난 확연히 그렇고 그런 어떤 이 아파트 숲 단지가 아니라 이야 안산을 들어가자 상록갑을 들어가자 이것을 메시지로 다른 지역에 심지어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모두가 안산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안산을 그래서 한번 다시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컨스트럭션을 혁명적으로 해볼 그걸 좀 상의를 하고 제가 출마 전에는 뭔가 구체적인 안을 이 주민들에게 던져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던져야 된다 메시지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그걸 위해서 결정돼서 당선이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행정도 돈도 아니면은 국가 정책도 사람도 생각도 청년도 장년도 안산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안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전부 집중해서 특히 상록가 주민들이 집중해서 그것에 이루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왔는데요.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외부에서 봤을 때 안산 상록갑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상록갑 지역은 크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상록갑의 역사 앞에 이 큰 공유지가 있는데 일종의 뭐 공원 뭐 비슷하게 방치된 공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원을 혁명적으로 좀 한번 그 건설을 좀 해서 중앙공원을 정말 서울의 세종 시보다도 더 중앙청 공원보다 더 이걸 녹지공원으로 잘 거친 조성을 하고 안에 지하는 완벽하게 주차장으로 해서 한 뭐 8,000대에서 10,0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시설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일대의 주차란을 전부 완전히 해소를 시키는 그런 어떤 그 혁명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뽑아본 겁니다. 지금 상록 전철역이 있다 그러면은 이리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이걸 비교를 한다면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상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농촌 계몽운동 소설가인 시문 선생의 소설 제목인 상록수에서 사실 따왔고 상록수 소설의 스토리 배경이 사실 이 상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상록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이 항상 늘 푸른 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래 원조 이름을 이렇게 갖고 지금 혁명적인 여성이 이곳에서 또 태어났고 또 당시에 농촌 계몽운동을 평생 앞서서 선구자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 태어났고 이 마을이 상록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름이 이제 지명이 지정됐고 이런 것들의 이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21세기의 정의로운 기후변화,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생태환경, 기후도시, 생태환경, 친환경 도시로서도 이 상록의 이름과 이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 최영신의 상록수의 그 정신과 시문 선생의 소설의 뿌리의 스토리텔링의 배경은 그 정신을 다 살리고 21세기 지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희망찬 정신을 우리 상록의 갑지역구뿐만 아니라 안산을 이 정신 가지고 진짜 레노베이션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상권을 살리고 뉴타운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너무너무 정말 다른 그 어떤 대한민국의 도시보다도 호소력 있고 파괴력 있고 매력이 있고 유인 요소가 너무 클 것 같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소설 상록수를 또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을 한다면은 기가 막힌 이 도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서 이 중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을 이렇게 바꾸고 지하에는 지금 현재 민생난에 가장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이 심각한 주택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택난뿐만 아니라 이 주차난을 상당 정도 해소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 우선 이거부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봉오동에 뭐 조그만한 방화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상록역 앞에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잽싸게 화재 현장을 찾아갔더니 다행히 화재는 진화가 됐고 이제 큰 불길은 없었습니다만은 간 김에 이제 봉오동 거리 이 골목을 쭉 이렇게 훑고 나오는데 차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또 맞은편에서 골목에서 차가 한 대 오니까 뒤차가 뒤로 쭉 그 바쁜 출근 시간에 거기서 길바닥에서 이제 서로 교차해서 갈 수 있는 양쪽에 차가 잘 아시다시피 빼곡하게 다 골목에 양쪽에 골목인데 정상적인 도로인데 이게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빼곡히 차 있으니까 이 계속해서 뒤로 밖으로 하고 한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데 둘이 이제 교차로 이렇게 비껴갈 정도까지 이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이제 계속 뒷바꾸를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차가 나와가지고 빠꾸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서 이 데드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 차가 이제 뒷바꾸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흠모를.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순간 한 5분 10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상황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 상록갑 시민의 하루의 시작인데 지금 밟아서 쫙 나가도 지금 새벽인데 이게 뭐가 될까 말까 할 텐데 그거 보십시오. 이 한 6분 7분 사이에 서로 신경을 쓰고 갔다가 뺐다 넣었다 그렇게 상태에 이 순간 짧게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나? 벌써 7분. 에너지가 얼마나 나? 기름, 차가 4대가. 그 다음에 거기 왔다 갔다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 차 다칠까봐 비껴가느라고 이렇게 다른 차 옆을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비껴 들고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은 또 어죽할 것이며 이 맞은편에 보면은 지금
오래된 낡은 상가 건물들이 쫙쫙 한 뭐 양쪽 도로 사이에 쫙 있잖아요. 이것이 상록갑 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시티라고 봅니다. 센트럴 시티라고 봅니다. 센트럴 시티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천지 개발할 만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로 새로운 타운으로 저것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걸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조성해서 뉴타운을 올리고 만들 것이냐. 첫 번째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상록갑 지역 안산을 글로벌 프리타운 시티로 지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글로벌 타운, 글로벌 기후변화의 가장 친환경 도시이면서 가장 멋진 한국 속의 글로벌 타운으로 세계의 도시로 이걸 조금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서 천지 개벽을 한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설회사 회장으로서 이런 어떤 광명 같은 데 가면 광명 역사 같은 데 보면 역사 근처에 막 47층짜리 막 빌딩들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처럼 올라가면서 새로운 타운이 조성되고 막 하는 거 보셨죠? 역사화되고 그래서 보셨죠? 네. 그런 타운으로 만들어서 정말 놀러 가보고 싶고 문화관부터 영화관부터 그런 어떤 타운을 지금 한번 꾸려볼 그 건설회사의 큰 그 디자이너를 사실 만나고 지금 오는 중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 시티로 발전하려면은 우리가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이 뭐냐? 명분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건국, 산업화, 근대화, 그 다음에 민주화, 그래서 산업화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룬 나라,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화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87년 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화의 민중혁명, 피플혁명으로 민주화, 자유의 문제도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도 없고 자유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되 빵이 없는 나라는 그건 또 자유가 뒤집어지고 전복됩니다. 이것은 750만 앞으로 해외 동포들이 우리 국가의 글로벌 네트워크이고 글로벌 자산이고 그들과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210개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한민족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면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국가의 소통 채널이 연결이 되고 그들과 우리가 소통함으로 인해서 세계를 글로벌 중추 네트워크화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언제든지 자국 시민처럼 쉽게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해외 교포들은 우리 자국민과 똑같이 투표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포를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초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을 우리는 신설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는 우주 항공 시대예요. 이제는 모든 것은 육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우주의 패권을 누가 쥐고 누가 우주를 점령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계의 패권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미동맹을 한미우주동맹으로까지 확대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국가미래전략기획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업해가지고 우주선에 여행선을 발사하는 그래서 달나라의 여행객을 띄우는 그런 우주 시대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얼마 전에 민간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걸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혁신적인 기술을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나라를 지금 왕복하는 이제는 경남항공, 산청항공, 시흥관광 이런 게 아니고 우주관광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관광회사가 열립니다. 관광사업체도 남해 관광, 아프리카 관광 이런 시대가 아니라 달나라 관광, 우주 관광.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우주항공사 내지는 우주관광회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설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주항공청.
이제는 지구만 가지고 좁다. 이제는 우주로 나가자.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는 곧 21세기는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우주로. 이 좁은 땅덩어리 여기에서 우리가 살라고 하지만 지구도 좁습니다. 이제는 우주 시대를 겨냥해야 됩니다. 이민청입니다. 이민청. 우리나라의 노동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2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이미 경남 산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청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이민청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민청 안산으로 제가 끌어올 생각이에요. 안산으로. 이것은 법무부 장관 사인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보좌관 정도도 못 만나. 대통령한테 접선이 안 돼요. 15개 시가 이민청을 지금 자기네 동네로 유치하려고, 자기네 시로 유치하려고 경기도만 하도록 혈안이야 지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가까운 측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천에 해기하게 만드는 그런 안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그 꿈의 첫 삽이 당장 언제 이루어지냐? 총선 딱 끝나고 장성민 당선 발표되면 제가 바로 여러분 앞에 안산 이민청 유치 확정 안산을 모여들게 하는 그런 블루오션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에서 안무 디렉터를 맡고 있는 예명 활동명 K이고요.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개발을 하신다는데, 저는 그 개발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체육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예체능을 모두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태까지 K-팝 스타로 보면은 BTS밖에 없어요, 확실히. 하지만 여태까지 봐서는 지금보다 더 미래를 본다면 BTS가 지금처럼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도 지금 이 예체능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안산에도 지금 드라마 촬영, 예능 촬영이 너무 많이 왔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 안산에서도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안산에서 안양보다, 서울보다 예체능 쪽으로 더욱더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K-무비, 그 다음에 K-드라마, 특히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눈을 안방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가 올라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넷플릭스 사장이 대통령을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우리나라는 콘텐츠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주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에 안방을 사로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떡볶이, 김밥, 비빔밥, 불고기, 뭐 쌀밥 이런 것들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선망의 대상. 그리고 저런 걸 먹어야 케이팝을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떡볶이를 아버지를 손목 잡고 한국에 와서 떡볶이를 먹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장사하기 어려운 분들은 좀 이야기가 되면은요, 해외 나가서 유럽 같은 데 가서 한국 식당 관광단지에 조그만 분식집 하나 차려놓으면 대박을 타죠. 중앙아시아도.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의 한국의 K컬처, K파워는 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브랜드입니다. K가 붙으면 다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정치만 빼놓고.
지금 저 학생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서울예대를 이걸 뉴욕에 있는 어떤 그 브루클린의 아주 뮤지컬 아니면은 뭐 작곡가 전문 대학 아니면 디자인 전문 스쿨 이런 데하고 다양하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이걸 글로벌 K 컬처, K 팝 내지는 K 댄스 내지는 K 뮤지컬 내지는 뭔가 좀 여기서 안산의 서울예대에서만큼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 그 K 컬처를 하나 여기서 키워보면 어떨까? 어떻게 이걸 네트워킹을 해서 세계적인 K 팝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카데미를 여기에서 이 대학을 키우면서 여기서 그 산실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뮤지션들 내지는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안산에 있으면 다 초청을 해서 그런 대학교하고 제휴를 맺어서 안산의 서울예대가 국제 K-팝 무슨 그 아카데미로 글로벌 아카데미로 그렇게 되면 이주 노동자들의 2세라든지 자녀들은 전부 여기 와서 K-팝 댄스를 배우고 그들이 본국으로 다 파견 나가고 본국에서 활동하고 뭐 등등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만 전체의 안산시를 대변하면서 70만 전체의 안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안산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산은 50년 전에 계획이 돼서 40년 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장우 후보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상록갑 지역은 철저하게 안산의 베드타운으로 대한 것이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안산에서 내놓으라는 그 안산대학과 한양대학이 있고 또 경기와 관련된 경기도와 관련된 그 산학연구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서는 굉장히 영향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록갑 지역 주민들이 입어야 할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장 후보님의 그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안산은 그 병원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 하나 있긴 있지만은 두 개가 있지만은 하나는 산재병원에 불과한 거고 중앙병원으로 가는 건 고대병원인데 그건 단원구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안산이란 지역이 공단의 도시로서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환경 질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냥 낙후되고 있다. 그래서 병원만 하나 제대로만 유치만 해도 하나의 그 주변의 역량들이 상당히 집중되고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큰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국가산업단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반월 시하고 반월 단지 또 하나는 이 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근데 뭔가 가동은 되고 있는데 프로덕티브하지 못한 것 같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정창옥 단장님하고 이제 그때 그 시민사회 모임에서도 반월 단지에서 이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 상록갑에 거주하시는 분의 그 질문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중소기업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반월 단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반월 단지를 중소기업들을 다시 회생시키려면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했던 요청이 금리 인하를 0.5%만 낮춰줘도
지금 내일 모레 곧 쓰러져서 문을 닫아야 될 중소기업들이, 이것은 제가 대통령 측근으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반월공단의 중소기업체들을 다시 살리려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말고 인하를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해주면 문 닫을 중소기업들도 다시 문을 열면서 전부 가동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금리 인상 좀만 더 해도 우후죽순처럼 전부 문을 닫아버릴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 정책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금리 인상을 함부로 가급적 매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0.001%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들이 사업장을 문을 닫고 폐쇄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것의 그 운명을 거기서 결정짓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제가 감안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전국적인 중소기업들이 다 그 영향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현장 메시지를 줬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발전의 비전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반월공단하고 지방산단하고 그 다음에 시와우 근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성만 하더라도 지금 시와우 타운이 막 올라가고 지금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안산 쪽을 보면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도시와 발전이 멈춰버리고 정지되어 있는 도시 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안산과 화성의 차이입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기는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을 개발 안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런 것을 추진할 만한 힘 있는 사람도 안 왔고 또 뭐 자리는 갖고 있대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 있고 일하겠다는 사람, 비전을 갖고 있고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곳의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왔으면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면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입장을 본다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반월공단을 다시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이 혁신 지원 공단으로 책정을 해서, 왜?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다.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국가가 정책 목표를 세워서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책적으로 저걸 다시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국가가 예산을 다시 20조를 쏟아부어서 이 반월 공단을 다시 제조업장을 여기에 숨어있는 히든 챔피언들을 한 1000개 정도를 찾아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을 후원해야 된다라고 예산을 쏟아부으면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여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면 일자리가 다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산 지역뿐만 아니라 상록에 여관도 잘 되고 여인숙도 잘 되고 짜장면도 한 그릇 더 팔리게 되고 사람들이 저녁이면 와서 술 사 먹고 삼겹살 구워 사 먹고 그러면 지방 경제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 보따리 싸들고 돈을 벌게 되고 사람이 모자라면 고용을 더 2명, 3명 하게 되고 고용을 더 못하면 청년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라도 고용을 해서 아르바이트 청년들 들어와서 식당에 1시간 일하면은 3만원 줄고 5만원 주고 5만원 줄고 10만원 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타겟화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놔야 일자리가 나와야 사람이 모여들고 바깥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화성에 시흥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도 야 요즘 반월공단 일자리가 말이야 넘쳐나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 그래야 광명부터 서울에서도 반월공단으로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반월공단을 정책적으로 국가가
어떤 식으로 레노베이션을 다시 할 것인가 해서 개조개혁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을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 힘 있는 사람과 산자부 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재가 떨어지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투척이 되고 국회에 들어가서 예결해서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우리가 생태환경, 친환경 도시처럼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 문명을 시와오 밸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녹색 에너지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그런 비전을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쏟도록 끌고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청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주 노동자들 한 200만이 여기를 비자 받으러 여권 받으러 들락날락 하다 보면 마감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엄청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그러면 그때부터 호텔 야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구도 잠깐 가깝다는데 뭐 아름답다는데 대구도 뭐 바다 축제 한번 가보자 하면서부터 이제 여기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꽃이 피고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갖고 한번 해보시면 첫날 이렇게 딱 뵀을 때 총기가 초롱초롱하고 안산 상록을 지키는 세파트 진돗개처럼 파수꾼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청년 정신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걸 단순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면서도 저기 있는 여러 가지 세계 정치론이라든지 저런 어떤 책들을 쭉 보면서 많은 이 지구적 차원의 인류를 고민하고 지구에 대한 세계 정세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려고 애를 쓰고 이 수준들이 다 너무 높구나 이런 어떤 거시적 트렌드를 다 꿰뚫은 가운데 안산과 안산 속의 상록의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시는 이런 어떤 사유의 깊은 철학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분야는 전부 저의 전공이기 때문에 더 제가 이제 그리고 저기 와 있는 세계 정치론 저런 것들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책도 아닌데 굉장히 저 책은 또 잘 정리된 책들이고 그런데 그러고 빌 게이츠 저 정의란 무엇인가 저 책은 사실상 김영사의 박은주 사장이 저 책을 낼 때 제가 김영사의 그때 당시 인문사회학 파트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사뮤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과 정의란 무엇인가 저런 어떤 그 책들을 전부 제가 추천을 해서 이런 책은 무거운 책이지만 우리 사회에 읽혀야 되고 이런 책은 많이 나갈 것에 대한 돈벌이용으로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언론사가 사회 혁명에 대한 가치 혁명을 이루지 못한 것을 미국이나 일본은 출판사가 더 깊이 있게 이루는 그런 출판사의 독특한 파워와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저 사회과학 가운데서도 무거운 책들은 읽지를 않는데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들이 읽지를 않아도 저런 책을 가까이 두고 읽으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가치 변화와 선진국가로 갈 수 있다. 제가 전부 이제 마이클 샌들 책을 저렇게 초청을 하고 또 하도록 저렇게 추천을 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저의 여러 방면에서 한국 사회의 수준을 좀 지식의 수준이 됐건 문명의 수준이 됐건 출판사를 통해서 높여보려고 했었던 저의 노력들이 이런 데서 다 저렇게 보고 보이게 되는 걸 보고 그리고 김영사와 경희대학교 조총장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저 마이클 샌더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초청 강연도 한 2번씩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소셜 저스티스가 뭔가 그런 것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의 흐름을 타고 그것이 국민적 가치로 이렇게 함축돼서 그런 또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두 명의 대통령을 전현직 대통령 후속도 시키고 그런 어떤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게 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심벌에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거기에는 저도 이런 어떤 그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가 국민적 요구로 이렇게 부합돼 가지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나오게 된 이런 어떤 현상을 만드는데 보이지 않게 저도 많은 기여를 하고 구석구석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be proud of하게 자부심을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똑같이 이 제목을 긍정의 힘을 갖고 계신 거라면 유튜브 긍정의 힘을 한번 쳐서 한번 들어가셔서 많은 그 유튜브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창옥 단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안산 상록갑에 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상록갑의 파수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기묘하게 여러 가지 많은 자문과 또 조언과 또 경험과 또 이런 어떤 실상을 파악하는 쓴소리를 들어야 할 아주 소중한 분이 아닌가. 저는 지금 3번째 만났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안산에 고려대학교 중앙병원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환자들이 발생되고 중환자들이 나오면 인근 광명으로 급하게 이송하거나 아니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까지 가야 되거나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 또 불상사도 일어나고 굉장히 이렇게 삶의 주거지가 불안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그런 어떤 그 상태에서 이분들이 과연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래서 국민을 가급적 편안하고 안정되고 편리하게 그래야 그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쁜 생각이 나의 좋은 생각을 위협하면 국가는 그 나쁜 생각이 국민들의 좋은 생각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국민들의 좋은 생각도 보호해야 돼요. 그 국가가 존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얼마나 이분들이 불안할까. 그리고 대안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저 많은 부지에 왜 한대는 의대를 여기에 들여오지 않을까? 들여오지 않은 것은 간단합니다. 들여와도 이익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안 들여와서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 결국 학교 측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저 사람이 왜 하고 이 사람이 왜 안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70%는 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건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사립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뭔가 했을 경우에 손해가 더 크다. 나는 안 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의 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병원을 지어놓게 되면은 땅값은 오르는데 그 땅을 병원 자재 모든 것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갖다가 장비를 진을 쳐놓게 되면은 나중에 땅값이 올라도 그 병원은 팔 수가 없고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돈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짓지 않고 병원 의료시설을 그곳에 설치를 하지 않고 빈 땅을 남겨놨다가 땅값이 오르면 땅만 그냥 이렇게 팔거나 했을 경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립학교층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학교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공익. 예. 교육 자체는 학교는 사립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익성을 일반 민간 프라이빗 컴퍼니처럼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은 그건 규제를 받고 제재를 합니다. 그건 교육의 본질이 아니에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의무에 대한 미션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거나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권력이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국립병원이 들어오든지, 국립병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산에 안병동이 있다든지, 국립안병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특수 목적으로 이제 새로운 안산에 종합병원을, 국립병원을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아니면 을지로에 있는 메디컬 센터처럼 국립병원이 여기 하나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한양대학교 총장하고 이사장하고 이야기해서 진짜로 여기에 병원을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것이 삶의 불안에 매우 병원 없는 것이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면 그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 지역의 일꾼이죠. 그럼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병원은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지역 일꾼도 나서면은 모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저기 지금 청년 교장회도 저랑 20년 지기 친구면서 같이 지내서 왔는데 좀 조금 아시는지 좀 여쭤보고요. 조디마조라고 하는 선수고 말로 홈런을 그래서 뭐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미국의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스타가 있는데 그 선수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서는 부산의 최동원이 좋아했고 좀 오래됐죠. 그런데 더 좋아하는 선수는 광주의 선동열 선수였고 그리고 요즘은 뭐 그 다음으로 이제 투수 가운데는 박찬호 좋아해요. 과거에 예. 혹시 김광현 선수는 아십니까? 김광현 선수 아니죠. 네, 안산.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 또 김연경 배우 선수도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 배현진도 잘합니다. 배현진 선수는 저기 그 뭐 국회의원인데 아무 때나 저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산에 유명한 이 배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특화시키고 육성시키면 그것도 굉장히 좋겠다. 안산에 배구 타운이 나올 수가 있겠다. 스포츠 가운데서는. 그리고 야구는 안산에 야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연구가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또 이사로도 있고요. 하는데 지금 안산에 야구팀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팀이 6개가 있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딱 하나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그리고 야구장이 총 6개인데 성록구에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예, 요 야구장이 안산에서 제일 후지입니다. 저기 사동에 이제 해양야구장이라고 해양동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흑구장으로 이제 돼 있고 지금 잔디 구장이 아니고. 예, 지금 겨울에도 이제 했는데 오면은 완전 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이제 제일 요 야구장이 상록구에 이제 딱 하나 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안산의 야구가요. 이 초등학교 6팀이 있는데 총 합쳐도 100명이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되고요. 저희 팀이 아까도 이제 제 친구가 뭐 제가 안산에서 야구팀에서 있는 팀 중에 제일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 팀 꼴랑 35명 정도 있습니다. 35명이면은 엄청 적은 숫자인데 지금 전국으로 따져보면 안산이 제일 후지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 초등학교 야구가 저희가 안산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야구 수가 1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졌으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 타지 가서 야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화성, 시흥 왜 야구장 환경 좋고 멀지도 않고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광현 선수 안산중앙, 안산공고,
그래가지고 안산 출신 스타 야구 선수 스타인데 지금도 안산에서 야구를 처음에 시작해갖고 이제 스타 쪽으로 이제 현역을 좀 이어가는 선수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안산에서 야구 시작만 딱 하는 했지 그 뒤로는 좋은 환경으로 타지를 다 떠났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야구가 거의 지금 여기 안산에는 또 이제 저희 야구협회에서 이제 사회인 야구도 이제 운영하면서 이 수익 구조가 또 이제 안산시로 들어가고 이제 하는 쪽이 됐는데 이것 또한 야구장의 발전이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성 특히 화성에는 아예 야구 스포츠 이 타운을 아예 만들어 버렸고요. 뭐 시흥에도 이제 다 인조잔디로 개조해갖고 그 이제 사회인 야구팀이 제가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야구했지만 200팀, 300팀까지도 이제 타지에서 안산으로 야구하고 오는 사회인 야구분들 엄청 많은데 올해 제가 이제 협회에서 얼마 전에 안 기준으로는 110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야구를 지금 안산에서 해서 20년인데 20년 전으로 지금 190팀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다 여기 근처 화성 뭐 이런 데 빠져갖고 지금 여기 안산 협회에서 야구협회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야구라는 종목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축구하고 야구가 그래도 투톱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인기 스포츠 치고는 이 안산이란 도시에서 너무 안 돼 있다고 물론 저도 이 야구로 제 생업이고 하다 보는데 그래도 나름 이 안산에 좀 야구를 발전하고 싶고 마음도 좀 크고 좀 하는데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저기 안쪽에 이제 공단 쪽에 이제 배나물 야구장이라고 돼 있고 이제 실내 연습장을 저희 안산 팀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실내 연습장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겨울에 이제 아이들이 추우니까 이제 한 번씩 들려나오는데 얼마 전에 쫓겨났어요. 안산 공고가 우리 고등학교에도 훈련할 건데 네. 너네 나가.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하게 받고 있고 소외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끌고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올라올 때까지 못하면은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 불균형 차별이 심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평등하게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더 많이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계속 낮은 선봉처럼 북한이냐 여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저개발 지역인 곳일수록 더 많은 예산 확보로 해올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이 지역 일꾼인 저에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하면 꼭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탈출구를 찾아내는 긍정의 사고가 24시간 저 몸속에 DNA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소탈한 대화 시간을 가진 것을 저는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더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갖고 사색을 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발전 비전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매우 여러분들의 그 DNA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산에 희망의 불꽃이 에너지가 타오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구나. 이렇게 지역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지역의 희망의 근거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청년들이 어떤 나라의 미래를 볼 때는 그 나라의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20년 후의 미래가 바로 그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 연구가들이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만일 우리의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들깨처럼 방황을 하고 지낸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20년의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오늘 이 청년들의 방황은 여기서 끝내야 되고 대한민국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빨리 주고 그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인간다운 모든 타고난 천부인분의 행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문제에 천착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떤 나라의 청년들보다 더 나은 밝은 미래를 갖고 사는 희망의 땅이 되도록 희망의 조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소가 고맙습니다.